3월 중순, 대구의 오후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빛저축은행 앞 주차장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연식이 1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흰색 모닝이었습니다. 범퍼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뒷유리에는 빛바랜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정만수, 75,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발에는 10년은 신은 듯한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조심스러웠어요.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만수는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VIP 전용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주차된 차들은 모두 외제차였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 번쩍거리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그때 경비원 한 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서세요. 경비원은 숨을 헐떡이며 차 앞을 막아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내렸어요. 예, 무슨 일입니까? 여기 VIP 자리입니다. 고급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주차 공간도 충분히 비어 있었어요. 아, 그라모 저쪽에 세우면 되겠네. 아니, 저쪽도 안 됩니다. 저기는 직원 전용이에요. 그럼 어디 세우라 하는 기라? 경비원은 주차장 끝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을 가리켰어요. 저기 맨 구석에 세우세요. 거기가 일반 주차장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화장실 옆자리였어요.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챙기는 만수의 뒷모습을 경비원이 바라봤습니다. 요즘 경차 타는 사람들이 VIP 대우 받으려고 난리야. 쯧쯧. 옆에 서 있던 건물 관리인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차 보면 사람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만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은행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은행 내부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왼쪽 벽면에는 VIP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68번이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구 직원들은 젊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밝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 하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직원이 만수를 힐끔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차 봤어요? 완전 고물이던데. 옆 창구의 김태윤이 작게 웃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은행에 뭐하러 와요? 통장에 돈이나 있으려나.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만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만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번호판을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하수진이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금 좀 하고 싶은데. 예금이요?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하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일단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00만 원이요. 하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주차권 받으시려면 예금액이 좀 더 있어야 하는데요.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아, 그라모 주차권은 안 되는 기라? 네, 죄송합니다. 하수진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옆 창구에서 김태윤이 속삭였어요. 통장에 돈 있으면 내가 은행장이지. 작은 웃음소리가 직원들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라모 그냥 300만 원만 예금하이소.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실 줄 아세요?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겠죠.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어려워하시니까. 하수진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진은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창구를 떠났어요. 은행을 나서며 다시 한번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VIP 자리에는 여전히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만수의 낡은 경차는 구석진 곳에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통해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차가 도로로 나서자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본다 카이.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차분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오후의 햇살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빛저축은행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빛저축은행은 여느 때처럼 바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창구마다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수진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피곤하네. 어제 회식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옆 창구에 김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VIP 고객 한 분만 오면 실적 채우잖아. 오늘 한 분만 오면 되는데. 그러게. 요즘 VIP 고객들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작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만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여전히 같은 회색 점퍼, 같은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지난번과 같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수진이 김태윤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300만 원 넣으러 왔나? 그러게. 주차권 달라고 하면 어쩌지? 두 사람은 피식 웃었어요. 만수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어요. 잠시 후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만수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충전기는 없었어요. 그냥 가방 안에 스마트폰을 넣었습니다. 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만수는 다시 하수진의 창구로 향했어요. 하수진은 이번에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넣은 돈 좀 찾으러 왔습니다. 벌써요? 사흘 만에 찾으시게요?
이자도 거의 안 붙는데. 하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만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하수진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전액 출금하시는 거죠? 아이도. 그게 아니라.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돈 전부 다 찾을란다. 하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라. 내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말이라. 그게 300만 원인데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도. 내 돈 2310억 원. 전부 다 찾을란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수진은 잠시 멍하니 만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2310억? 옆 창구의 김태은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농담 잘하시네요. 2310억이요? 뒤에 줄 서 있던 고객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귀여우시네. 요즘 어르신들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하수진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진담하시는 거예요? 2310억이요? 만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계좌 조회 한번 해보이소. 하수진은 여전히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네네, 한번 봐드릴게요. 어차피 300만 원밖에 없을 텐데.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던 하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김태윤이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하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김태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이는교? 2310억 6427만 3850원. 정확하이. 하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급히 지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윤은 얼어붙은 채 만수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박민철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라, VIP실 필요 없어. 내 돈 찾으러 온 기라. 네, 출금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전액 2310억 전부 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 지점이. 그기 내 알바 아이라. 내 돈 찾는데 왜 안 되는고? 지점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뒤에서 고객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돈 빼야겠는데요? 이런 은행에 돈 맡겨놓을 수 없죠. 저도요. 고객을 이렇게 대우하는 은행은 믿을 수 없어요. 저도 통장 해지할래요. 순식간에 창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에게 간청했습니다. 손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나도 하고 싶다. 근디 사흘 전에 나한테 한 말, 한 행동 기억하는 거?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차 보고 VIP 자리 못 쓴다 카더만. 내 옷 보고 돈 없을 거라 카더만.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라. 그런 대접 받으면 기분 나쁘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없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이. 내가 이 은행 안 쓰면 되는 기라. 만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그 출금 신청서라. 작성해 왔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이소.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계속 출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은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본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끄는 지점장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출금 처리 완료됐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이체해 드릴까요? 서울 본점 계좌로 보내이소. 여그 적어뒀습니다. 만수는 메모지를 건넸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처리를 마쳤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구를 지나며 하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수는 김태윤도 바라봤어요. 김태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VIP 자리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라, 이제 필요 없어. 경차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본점에 긴급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2310억 전액 출금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계속 출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점 폐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점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수진은 창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태윤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저축은행 대구지점에는 출금 고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낡은 경차를 몰고 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은행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기라. 만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빛저축은행 대구지점 앞에는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텅 빈 내부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붐비던 창구는 모두 비어 있었어요. 본점에서 내려온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지점 폐쇄, 건물 매각 절차가 시작됐고 직원들은 모두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어요. 일부는 감봉, 일부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수진은 집 앞 분식집에 서 있었어요. 언니, 오늘도 나와요? 분식집 사장이 앞치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시간 있을 때는 나올게요. 하수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대기 발령 기간 동안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출 이자,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떡볶이 2인분, 김밥 한 줄. 하수진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손이 자꾸 멈췄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내가 은행장이지. 김태윤이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끓어 넘쳤어요. 황급히 불을 줄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엎질러진 국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하수진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동료들의 단톡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방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누가 나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수진은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윤은 건설 현장에 서 있었어요. 야, 새로운 사람. 여기 벽돌 좀 날라. 현장 반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태윤은 허리를 숙여 벽돌을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빨리 안 움직여. 네, 죄송합니다. 김태윤은 서둘러 벽돌을 날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월인데도 현장은 더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현장 인부들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태윤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야, 은행원이었다며? 왜 여기까지 왔어? 옆에 앉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김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 잘못했나 보지? 요즘 은행들 다 힘들잖아. 네. 김태윤은 짧게 대답하고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내가 은행장이지.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어요. 지금 자신의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마 5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은행장은커녕 일용직도 못하겠네. 김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김태윤은 계속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하루 일당을 못 받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수고했어. 내일도 나와. 현장 반장이 일당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태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1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점심값으로 쓰던 돈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김태윤은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다가 한빛 저축은행 건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임시 휴점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김태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는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박철수는 다른 건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대형 쇼핑몰의 주차 관리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차권 받아가세요. 박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벤츠가 지나갔습니다. 경차가 지나갔습니다.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박철수는 모든 차에 똑같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철수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인사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요. 무슨 실수요? 사람을 겉으로 봤어요. 차 보고 옷 보고 판단했죠.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무시했죠. 박철수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일하던 곳이 문 닫았어요.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께 정중하게 대하려고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요.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윤은 손에 물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한빛저축은행 건물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물 표지판이 건물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만수였어요. 만수는 낡은 경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건물 매입 계약서 초안. 이제 다음 단계다. 만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빛저축은행 건물 앞에 매물 표지판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치는 좋았지만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저기서 큰 사고 났다더라. 2천억 넘게 출금당했대. 소문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이 건물 팔기 힘들겠네. 가격 더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날 오후 중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구 부동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한빛저축은행 건물 매물 보고 전화했는데 중개인의 눈이 커졌어요. 아, 네. 관심 있으세요? 현금으로 살란다. 언제 계약 가능한교? 네. 현금이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사흘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입자는 정만수였어요. 중개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은행 다시 들어온다. 네. 은행이요? 그래. 근디 조건이 있다. 만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주차장은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바꾼다. VIP 자리 같은 기 없앤다. 아, 네. 둘째, 고객 외모나 차 보고 차별하는 일 없게 교육 철저히 시킨다. 알겠습니다. 셋째, 직원들 친절 교육 의무화한다. 매달 평가받는다. 중개인은 메모를 받아 적었어요. 건물주님이 직접 조건을 다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기 그렇게 어려운 일인고? 그 말에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지역 저축은행이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희망저축은행 대구 지점 간판이 세워졌어요. 만수는 은행 지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건물주님의 조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 가지 더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전 직원들 중에서 반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기회주의소.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직원들을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근데 그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지. 만수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면접 기회 주이소. 채용은 은행 판단에 맡긴다.
지점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수진, 김태윤, 박철수,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수진은 희망저축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면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하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면접 당일 하수진은 일찍 도착했어요. 예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차장에는 모든 고객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경차도, 외제차도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접실에서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왜 다시 은행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점장의 질문에 하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객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무시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요? 그 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하수진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고객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 기회는 건물주께서 주신 겁니다. 네, 정만수 선생님이시죠. 당신이 무시했던 그분이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 후에 출근하세요. 재교육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같은 날 김태윤도 면접을 봤어요. 은행 업무는 못 시킵니다. 대신 운전기사로 일하시면서 1년 후 재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김태윤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한 달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VIP 고객 차량 운전과 은행 업무 지원이 주 업무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윤은 허리를 숙였어요. 박철수도 청원경찰로 재채용됐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차 종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희망저축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박철수는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경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똑같은 자세,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하수진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수진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예금 좀 하려고요. 네,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50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수진은 정성껏 업무를 처리했어요. 고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네요. 그 말에 하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은행 앞에 차를 세웠어요.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수고하이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철수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진이 창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차권 하나 주이소. 내 계좌서 100만 원 빼서 1년 예금하고. 하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아이라, 내가 고맙제. 만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며 김태윤과 마주쳤습니다. 김태윤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바라봤어요. 희망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만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저축은행 대구 지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은행으로 소문났어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박철수는 오늘도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낡은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트럭에서 내린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차에도 인사를 해주시네. 당연합니다. 소중한 고객님이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박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이 떠올랐어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모습.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신 그러지 말자. 박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은행 내부 하수진은 창구에 앉아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고객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통장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며 함께 작성했습니다.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천만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고객이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수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매일 후회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랬으면 이런 기쁨을 모를 뻔했네. 하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김태윤은 차를 닦고 있었어요. VIP 고객의 차량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세차하고 실내까지 정리했어요. 김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객이 차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객이 떠난 후 김태윤은 잠시 주차장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쳐봤어요. 건설 현장에서 생긴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을 보면 그때가 떠올랐어요. 통장에 돈 있으면 내가 은행장이지.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김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이 말했어요. 1년 후 재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창고 직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자. 김태윤은 다시 일어나 다음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수가 은행을 찾아왔어요. 박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 끝나고 왔네. 만수는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에는 하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하수진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이소. 오늘은 그냥 잠깐 들렀다.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고맙단기라.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하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는가제. 네,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객님은 모두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만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이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김태윤과 마주쳤어요. 김태윤은 차를 닦다가 만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일 열심히 하는교?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태윤은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이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기라. 만수는 김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박철수가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만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은행 건물이 저녁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만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희망, 참 좋은 이름이제. 차를 몰며 만수는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은행에 왔을 때 받았던 모욕이 생각났습니다. 분노했을 수도 있었어요. 복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응징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제. 근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게 기회를 주는 기라.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어요. 옆 차선에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낡은 경차를 바라봤어요. 차는 낡았제. 근디 사람은 차로 판단하는 게 아니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어요. 그날 밤 하수진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사장님께서 오셨다. 여전히 그 낡은 경차를 타고 오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걸. 김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후에는 꼭 다시 창구로 돌아가자. 그때는 정말 달라진 내가 되어 있을 거야. 박철수는 유니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든 손님께 진심으로 인사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세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 일주일 후 은행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옷이 남루한 노인이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박철수는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진의 창구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 네, 얼마나 넣으실 계획이세요? 10만 원이요. 하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저희 은행에 맡겨주셔서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다른 은행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님께서 저희를 믿고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수진은 정성껏 통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고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갔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은행이 됐지. 만수는 차에 올라 천천히 떠났어요. 그의 낡은 경차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만수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겉으로 보는 순간 진짜 가치를 놓치는 기라. 돈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기고, 돈은 적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기제. 만수의 차는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은행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가 똑같이 환영받는 곳. 그곳에서 하수진은 오늘도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고, 김태우는 정성껏 차를 관리했고, 박철수는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낡은 경차를 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